해죽순 창가를 부르지 않을 수 없는 이유들. 우리가 흔히 항산화 물질이니 면역력 증강 물질이니 할 때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식품이 블루베리와 홍삼입니다. 몸에 좋다고 하니까 가격이 비싸더라도 기꺼이 지갑을 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 참 크게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죽순이 인체의 노화를 방지하고 면역력을 증강시킨다는 대표적 식품으로 알려진 블루베리나 홍삼보다 면역력이 월등히 높은 수치를 가진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항산화나 항암 능력이 블루베리나 홍삼보다 수십 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고, 이런 사실이 신문이나 TV, 인터넷 등을 통해 세상에 알려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생각해 보니 상상하기가 두려울 정도입니다. 지난 몇 년 사이에 우리는 역사상 겪어보지 못한 무시무시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코로나19가 중국에서 발원하여 국내는 물론 전 세계로 전파되면서 큰 무리를 일으킨 때문입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끔찍한 일입니다. 온 국민과 세계인을 공포 속에 떨게 했던 코로나19도 인체의 면역력이 충분한 청년들은 거의 걸리지 않았고, 걸렸다고 하더라도 금방 이겨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언론 보도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는 북의 뚱땡이가 준전시 상태를 선포하고 금방 핵전쟁을 일으킬 것처럼 협박을 했어도 우리 국민들이 의연하게 대처했지만 그 코로나19에는 왜 그토록이나 겁을 먹었었는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면역력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이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천문학적인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서야 장사미사, 그러니까 평범한 일반 백성들을 우리가 장사미사라고 부릅니다. 장사미사들이 면역력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는 사실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면역력이 충분하면 기력이 넘치고 감기나 몸살 등 사소하다고 여기는 질병들은 아예 범접을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면역력이 약해서 사소한 질병에 노출되기 쉬운 사람이 큰 병, 즉 암이나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 당뇨병, 치매, 이런 것을 우리가 큰 병이라고, 난치병이라고 또 부르죠. 엔들 강할 수 있겠습니까? 황금손이 던지는 우문에 해답을 내려주십시오. 면역력이란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외부에서 침입하는 병균에 저항하는 힘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공자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태산기슭을 지나다가 무덤 앞에서 한 여인이 슬피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연유를 물었습니다. 여인이 대답하기를 몇 년 전에 시아버님이 호랑이에게 물려 죽고 작년에는 남편이 죽었으며 이번에는 아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공자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왜 여기서 떠나지 않고 있어? 여인이 대답합니다. 이곳에는 부역, 그러니까 부역이라는 것은 나라에서 백성들에게 대가 없이 요구하는 노역을 우리가 부역이라고 합니다. 그런 부역이나 과중한 세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황금손이 어린 시절, 그러니까 20대 초반까지 그 고향 시골 마을에 있을 때는 주로 도로가 비포장 도로였는데, 그때 이제 자갈을 깨서 그 도로에 갖다 놓는다든지 산에 나무를 심는다든지 그렇게 할 때 부역을 며칠씩 국가에서 부과시키곤 했습니다. 뭐 인건비도 없었고 노역에 대한 아무런 대가를 주지를 않았습니다. 인건비는 물론이고 점심이나 막걸리 한 사발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이 나가야 했었지요.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요. 국가가 정치는 잘 하지 못하면서 백성들에게 가혹하리 마치 세금을 부과할 때 인용되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가정 맹어호라는 고사성어가 생겨납니다.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더 사납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고사성어는 앞으로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나쁜 정치에는 이미 단련이 된 데다 바로 금년도에도 하루가 멀다 하고 김정은이가 포탄을 쏘고 전쟁을 일으키겠다고 공갈을 해대는 등으로 발광을 했음에도 누구 한 사람 눈도 깜빡하지 않았던 사실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런데 불과 2, 3년 전 코로나19가 창궐할 때 우리는 어땠습니까? 음식점도 대중교통도 학교도 교회도 시장터도 적막강산이 되다시피 했던 것을 기억하시지요. 심지어 국제공항에도 여행객들이 텅텅 비어서 과연 여기가 그 많은 인파가 붐비던 공항이었나 싶었지요. 옛날에는 나쁜 정치가 호랑이보다 무섭다고 했지만 지금은 전염병이 전쟁보다 더 무서운 존재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전염병이나 나쁜 질병에 대한 면역력을 길러주는 항암, 항산화 식품들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습관화시키는 일도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중세시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는 패스트에 걸린 사람의 집을 집안의 환자와 함께 성한 사람이 있는 채로 폐쇄해버린 일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전염병에 의한 재난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흑사병으로도 불렸지요. 1347년부터 1351년까지 불과 4년도 채 못 되는 사이에 유럽을 중심으로 무려 7,500만 명이 목숨을 잃었으니 그 공포심이 어땠겠습니까? 이토록 무서운 전염병들의 공통된 특징은 어린이나 노인 등 주로 인체의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병한다는 점입니다. 면역력을 길러줄 수 있는 항산화 성분이 많이 함유된 식품을 주식으로 삼도록 하는 식습관을 기르는 일이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일임을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에 걸린 후에 힘들게 치료를 하고 애를 태우는 것보다는 평소에 해죽순을 드시는 습관을 기르시는 편이 좋을 듯 싶습니다. 해죽순은 맛있습니다. 해죽순은 활용 범위가 매우 광범위합니다. 해죽순은 값이 저렴합니다. 해죽순을 함유한 식품은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합니다. 해죽순은 어떤 요리에든 응용할 수 있습니다. 해죽순 100g에는 총 폴리페놀이 17,445mg이나 들어있고 비타민 E는 성인 5일치 섭취 권장량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해죽순은 국내산 6년근 홍삼에 비해 75배의 항산화 효능, 그러니까 면역력이죠, 을 가졌다는 놀라운 결과도 도출되었습니다. 해죽순은 블루베리에 비해 40배의 항산화 효능을 가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죽순은 취나물에 비해 41.3배, 고사리에 비해서는 19.3배의 항산화 효능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공해와 스트레스에 찌들어 자신감을 상실해 가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해죽순은 건강을 지키고 행복을 심어주는 국민식품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한금소는 자칫 나라의 맥맥이 끊길 수도 있는 출산 절벽을 해소하는 일에 인생을 걸었습니다. 꼭 이루겠습니다. 부디 건강하고 즐거운 날 되십시오. 2024년 3월 6일 이른 새벽에 새벽을 깨우는 사나이 해죽순 개발자 한금손 배대열 올림.
달대열의 세상만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황금소는 큰 힘을 얻습니다.